네, 안녕하십니까. 세움학원에서 한대보 가르치고 있는 박건진 통합과학 연구소의 김동희 강사입니다. 오늘 우리 한대보고 1학기 중간고사 시험에 대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펙트럼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저희는 매 시험마다 문항의 적중과 정답률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교재 그리고 주간지 그리고 테스트 직보 자료들을 통하여서 어떠한 문항들이 좀 나왔고 문항들에 대하여서 좀 자세하게 확인하여 우리 학생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물리 파트에 이제 한근호 원장님, 화학 파트의 장은하 선생님, 그리고 생명 파트의 백운희 선생님과 총괄 저희 박헌진 선생님과 같이 이 시험 분석 진행했다는 점 감사하게 먼저 생각하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저희 한대보고 시험에서 이번에는 화학 킬러의 좀 유형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여서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험 대비를 통하여서 총 1971문항을 풀었는데 저희 주간지 그리고 저희 솔루션 그리고 테스트지 테이크오버라고 하여서 마지막 직보 자료까지, 특별히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저희 이번에 나왔던 교재인데 강남 상고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들의 기출과 저희 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교들의 기출 문항들을 바탕으로 하여서 나름 매우 난이도 높았던 문제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선별하여 문항을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이 매우 중요했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그래서 1971문항 정도의 문항을 통하여서 시험 대비하였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시험 대비에 있어서 한대보고는 매우 중요했던 게 내용에 대한 정확한 암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위하여서 저희 핸드북이라고 하여 학생들이 좀 가지고 다니면서 내용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3에서 맨날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다니는 내용 정리집처럼 다음과 같이 이제 아이들에게 같이 볼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내신을 수능처럼 준비한다라고 하는 저희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학교 필기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였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매우 좋아했었다라는 지점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학교 시험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시험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분석을 하였고 내신 유형들이 어떠한 문항들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였었는데 이 부분들을 올해도 우리 학생들에게 먼저 미리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들이 나올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학교의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였고, 그 부분들이 이번에 좀 잘 들어맞았다라는 게 포인트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교 저희가 시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게 실전적인 저희가 문제풀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작 후 약 30분 정도에 걸쳐서 25문항에서 30문항에 걸쳐 시험 문제들을 저희가 확인을 하였고, 특별히 이제 오답률이 높았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확인을 하여서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매 주차별로 그 오답률 높은 문항들에 대하여서 꼭 맞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였고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테스트 정답률과 개인 성적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같이 발송하였다라는 지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좀 시험 대비를 하면서 학생 관리에 좀 포인트로 뒀던 거는 총 4가지 정도의 이제 포인트로 둘 수 있겠는데, 맨 끝에 보시는 이제 앱스트랙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험을 보기 전에 어떠한 문항들이 나올 것이고 이번 시험에 매우 중요한 부분들에 대하여 좀 적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때는 좀 많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1학기 기말고사 때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 좀 더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같은 경우에 매 주차별로 수업 후에 바로바로 올려줘 우리 학생들이 다시 한번 개인 복습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우리 학생들 수업 전에 2시간 정도 일찍 와서 먼저 공부하고 수업 이후에 다시 한번 Q&A 시간 갖고 매 토요일 일요일마다 계속해서 불러서 같이 한번 확인하는 시간들 가졌습니다. 그리고 수업 이후에도 우리 학생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그리고 수업 이후에 지치는 시간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여서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통하여서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과 그리고 학생에 대한 학업에 대한 계속해서 부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저희 박헌진 통합과학 연구소에서는 시험 대비를 위하여서 이렇게 클리닉을 계속해서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 시간별로 이제 확인을 했던 부분들이 매우 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한대보고 시험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학기 중간고사의 경우에는 객관식 21문항과
단답형 9문항으로 좀 준비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단답형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서술형으로 나왔던 부분이 올해는 단답형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달랐을 것으로 예상을 하였고요. 단답형 자체가 좀 9문항 이렇게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문항수 자체가 훨씬 더 증가하여서 학생들이 느끼는 시간에 대한 좀 개념들이 관념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예상을 합니다. 소단원별로 좀 저희가 핵심 문항들이 작년하고 유사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자료 해석과 분석에 대하여서 좀 많이 중요시하는 문항들이었는데 특별히 그림이나 그래프, 모식도에 대한 분석 문항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매우 중요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거고, 두 번째 포인트가 이번 우리 학교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학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유형으로 좀 준비가 되었습니다. 고2, 고3의 고난이도 문항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해석하지 못하였다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고, 우리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제 수업하실 때 이 부분을 매우 강조하셨기 때문에 이 복잡한 사고력을 요하는 문항들을 계속해서 좀 연습을 했다는 부분이 좀 깊이 꼭 기억해야 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명과학과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수능형 자료들, 그리고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시계열 순서에 따라서 문항 자체들을 확인하는 문항들이 좀 나왔는데, 생명이나 지구과학이 이제 화학 파트에 비해서는 좀 무난한 문항들이 나왔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았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난이도별로 좀 본다면 어려운 문항이 한 7문항, 보통 문항 9문항, 좀 쉬운 문항이 14문항으로 좀 구성이 되었고, 매 소단원별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왔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공부하는 게 매우 중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 학교 기출 변형과 고난이도 수능 변형 문항이 좀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고난이도 수능 변형 문항 같은 경우에는 좀 대비해야 하는 게 매우 중요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화학이나 생명이나 지구과학 파트가 총 11문항, 8문항 밸런스 있게 좀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하여서 좀 정확하게 준비를 했어야 매우 좋은 성적을 얻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체감 난이도가 이제 상하라고 하였는데, 생명이나 지구과학 파트에 비해서 이제 화학 파트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난이도는 이쯤 되지 않았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출 3번부터 좀 같이 한번 문항에 대하여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항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나 헬륨 핵융합 반응에 대한 자료들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계열 순서에 따라서 내부 구조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난이도 자체는 높지 않았기 때문에 잘 수월하게 넘길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옆에 보이시는 이제 정답률 같은 경우에 저희가 취업 중이라서 일단 다음과 같이 이렇게 놔뒀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기출 9번 문항부터가 이제 화학 파트의 모든 문항들이 나왔는데, 이 부분부터가 이제 좀 난이도 자체가 매우 높았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분의 원자가 전자수, 그러니까 난이도 자체가 매우 높아지는 분수 형태꼴로 나왔고요. 특별히 옆에 보시게 되면 상대값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수치에 대해서 나온 게 아니라 A, B, C, D에 서로 상대적인 값들로 나타나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해석하는 게 매우 중요하였고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원자가 전자수나 그리고 전자 배치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매우 난이도가 높았던 문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기출 1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 YZ, W, X, Y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성 원소를 다양하게 주고, 옆에 보시게 되면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의 개수를 또 분수 형태꼴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수 형태꼴 자체로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난이도가 높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유사한 문항을 좀 찾아보았을 때 우리 고3 모의고사 문항들에서 다음과 같이 이 부분이 출제가 되었구나라는 걸 좀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학교의 이 지금 문항 자체의 정답률 자체가 35.8%의 난이도였기 때문에 난이도가 매우 높았고, 이 부분을 우리 학생들이 좀 적용하는 게 매우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꼽는 우리 한대보고 이렇게 중간고사의 가장 난이도 높은 문항이라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3번 문항 같은 경우에도 3학년 모의고사에 나오는 문항들이 다음과 같이 동일하게 배치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형 자체가 좀 비슷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연습이 필요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유사 문항들을 저희가 풀어보기는 하였지만 난이도 자체는 매우 높았다. 그래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명체 구성물질의 이제 비교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생명체 구성물질에 대해서 정확한 암기를 확인하는 문항이었고, 특별히 이 부분을 이제 수능 형식으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A, B, C 그리고 특징들에 대해서 나왔고 OX로 나오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생명과학 1과 뭐 지구과학 1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수능형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문항들 저희가 이제 솔루션 책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해보았지만, 이 부분들이 좀 당연히 학생들이 느낄 때는 체감 난이도가 매우 높지 않았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난이도 자체는 낮지만 형식은 수능 형식이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답형 5번에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 또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숫자 역시나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었다. 근데 이 문항이 이제 고2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항과 사실상 유사하게 다음과 같이 나왔기 때문에 난이도는 중자체이지만 접근하는 방식에 대하여서 지속적으로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주기율표에 이제 원소에 대하여서 이제 확인하는 문항이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원자가 전자수분의 양성자수 이런 식으로 공유 전자쌍분의 비공유 전자쌍수, 그러니까 분수 형태 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매우 중요했던 거고요.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문항 자체에 좀 접근이 되었다라는 부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시험 문제 특별히 화학 파트가 매우 어려웠고요. 특별히 그 화학 중에서도 공유전자쌍, 비공유전자쌍, 화학 원의 개념들과 좀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해석 자체에 좀 많이 치우치는 게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매우 명확하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한대보고 학교 시험 문제의 경우 계속해서 모의고사 유형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1등급은 이제 한 문항 정도 틀려서 96.6점 정도가 1등급이지 않을까 싶고요.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 저희 연구소 이제 설문조사로 작년에 했던 부분 다음과 같이 이제 공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1학기 기말고사에 대해서 좀 미리 준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학기 단기 특강으로서 5월 5일과 5월 6일 우리 학교 시험 문제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분석하였고, 이 부분을 바탕으로 생명 시스템과 이번에 킬러 파트로 좀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역학적 시스템, 물리 파트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이 단기 특강 먼저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특강을 통하여서 1학기 기말고사 미리 좀 대비하고자 하고요. 5월 13일 월요일부터 동일한 시간인 6시부터 9시까지 6번의 수업과 직보 한 번을 통하여서 한대보 기말고사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머님의 그 마음처럼 가르치고자 지속적으로 우리 학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여서 좋은 수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